24번입니다. 재무 비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부채 비율은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이다. 2.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순소득 승수는 총소득 승수보다 크다. 유동 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이다. 4. 총자산 회전율은 유효 총소득을 총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5. 채무 불이행률은 유효 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비율이다. 한 1분 정도 답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24번의) 정답은 1번이죠. 우리 수험자들이 공부를 하는데 투자 파트의 마지막 파트에 해당되는 비율에 대해서 대단히 어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에 관한 것은 몇 가지만 암기를 하시면은 쉽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부채 비율, 이 말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많이 해왔던 말 중에 하나가, 개로는 율 그러면은 앞에 있는 말이 위로 간다. 그러면 부채 비율 그러면 위에가 부채죠. 그리고 밑에는 지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부채 비율하고 저당 비율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저당 비율 그러면 위에가 저당이고 밑에가 가격이죠. 그래서 우리 지렛대 효과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총총이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채 비율 이런 말을 소개합니다. 부채 비율은 위에가 부채고 밑에가 지분이고, 저당 비율은 위에가 저당 밑에가 가격인데, 이 저당 비율을 우리가 영어로 LTV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융자 비율 그리고 대출 비율을 말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 LTV가 50이다 그러면 부채 비율은 100%가 되는 거고, LTV가 60이면은 부채 비율은 150%가 되는 거고, 만약에 LTV가 80이면은 부채 비율은 400%다. 이 관계. 그래서 부채 비율과 저당 비율은 틀리고, 우리가 기억할 때 이 저당 비율 더하기 지분 비율을 합치면 1이 된다. 이런 말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위에가 부채고 밑에가 지분인데, 이거는 말로 표현할 때는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 이렇게 바꿔야 되죠. 해서 1번이 틀렸다. 꼭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말입니다. 부채 비율, 저당 비율, 지분 비율, 율 그러면 앞에 있는 말이 위로 간다는 것. 그 중에서 부채 비율과 저당 비율 구분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2번에 해당되는 승수는요, 무슨 승수 이러면은 앞에 있는 말이 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순소득 승수는 밑에가 순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총소득 승수는 밑에가 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순의 짝은 총이 되고요. 총의 짝은 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 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게 기본적으로 밑에 깔려있는 생각이 가유순세세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 이 5단계가 있는데 밑으로 갈수록 숫자가 작아지는 거죠. 밑으로 갈수록 숫자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승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니까 밑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순과 총을 따지면은 총 밑에 순이 있고 순 밑에 세전이 있고 세전 밑에 세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수는 반대로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2번은 맞는 겁니다. 밑으로 갈수록 반대로 커진다. 그래서 순소득 승수는 총소득 승수보다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순과 그 다음에 그 총의 관계는 순이 밑에 있고 총이 위에 있다는 말까지 기억을 하고 1번은 틀렸고 2번은 맞았습니다. 3번 유동비율 그러면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입니다. 이거 맞는 말인데 이 지문을 선택한 의도는 이게 우리 예전에 나왔던 기출지문인데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는데 이 사업은 대단히 유명한 사업이에요. 말하자면 장기적으로 보면은 분양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 당장 현금이 없어서 그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는 우리가 흑자도산 이런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업은 흑자인데 현금이 없어서 도산을 하는 경우를 흑자도산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따지는 비율이 유동비율이에요. 그래서 유동자산이라는 건 1년 밑에 얘 갖고 있는 돈, 그 다음에 유동부채는 1년 미만에 갚아야 될 돈, 이제 빚, 이걸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 게 유동비율이에요. 한번 참고로 기억하고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이다. 그 다음에 4번은 총자산 회전율 이렇게 이야기할 때 뒤에다가 제가 이제 정리를 할 때 자정지 이런 말 하자고 해요. 그래서 자산 회전율, 종합환원율, 그 다음에 지분 배당률 이런 말을 이야기할 건데 이거는 유효 총소득을 총 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뒤에서 정리하면서 자정지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맞는 지문. 5번 채무 불이익률은 유효 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 것으로 말하자면은 손익분기점이라고도 하는 거죠. 해갖고 5번도 맞는 말이고 말하자면 위에가 영부예요. 위에가 영부.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유효를 가지고 실제로 번 돈 갖고 얼마나 이제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걸 따지는 걸 채무불이익률이라고 하고 손익분기점이라고도 하는데 24번을 가장 이제 어려워하는데 그래도 우리 이제 기출 지문에서 우리가 출제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2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4번에서 우리가 반드시 24번의 지문은 어려웠지만은 밑에 용어 정리를 통해 갖고 한 번 더 정리를 한다면은 율과 승수다. 그래서 우리가 율 그러면 앞에 있는 말이 위로 가는데 이 세 개를 기억합니다. 자종지, 자산회전율, 종합환원율, 지분배당률. 자종지. 그러면 율이기 때문에 위에는 조가 올라가고 종은 총소득이에요. 그 다음에 종은 순이고요. 밑에는 세전이고. 그러니까 위에가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 이렇게 5단계가 있는데 위에 2개는 총을 따지고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순이고 4번째는 세전이고 5번째는 세후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뭐냐면 위에 해당되는 조소득을 갖고 따지는 게 자산회전율 얼마나 이제 돈이 돌아가느냐 종합환원율 순 갖고 따집니다. 그 다음에 지분 배당률 그러면 배당은 세전으로 하는 겁니다.
올해 지분배당, 그래서 우리 계산 문제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조의 짝은 총이 되는 거죠. 순의 짝도 총이 되는 거예요. 세전의 짝은 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수는 앞에 있는 말이 밑으로 가는 거니까 조소득 승수, 그럼 밑에가 조죠. 그러면 위에가 총이 되는 거고요. 순소득 승수, 그 밑에가 순이죠. 위에는 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전승수, 그럼 밑에가 세전인 거죠. 위에는 지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율과 승수는 역수고 율에 해당되는 자종지, 자산회전율, 종합환원율, 지분배당률. 그리고 대단히 이제 중요한 게 세전이라는 것은 순에서 부채 서비스를 뺀 거다. 순부세 이렇게 해서 순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뺀 건 세전이다. 제가 순영업소득이라는 건 물건이 벌어들인 돈이다. 그 물건이 벌어들인 돈에서 은행 몫을 부채 서비스액이고 내 몫을 세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은행 몫과 내 몫을 합친 것이 부동산에서 번 돈이다. 그런데 이게 벌어가지고 순영업소득 뺀 건 세전이지만 벌어가지고 부채 서비스액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 율, 그러면 이제 비율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이지만 순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나누면 감당률이다. 이 감당률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또 한 번 강조를 합니다.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 중요한 지문이에요. 그래서 순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나누는 감당률이고 감당률은 1보다는 커야 된다. 1이라는 것은 돈 벌어서 빚 갚고 땡쳤다는 거니까 1보다는 커야 된다. 개론은 모든 숫자가 작지만은 감당률은 1보다는 커야 된다. 이 개념. 그 다음에 3번에 해당되는 순소득 승수와 회수기간은 같다. 순소득 승수 그러면은 순이 밑으로 가요. 승수니까 위에가 총투자액이죠. 이걸 순수인데 우리가 10억을 투자해서 1년에 1억씩을 벌었다. 그러면 이게 10이잖아요. 그러면은 의미가 순소득 승수 그러면 번 돈의 10배를 투자했다. 승수 그럼 몇 배 이런 뜻이에요. 회수기간 그러면 10억을 얼마에 뽑았느냐? 10년에 뽑았다. 그러니 승수와 회수기간은 숫자 같아요. 그러니까 승수가 크다는 것은 회수기간이 길다는 거고 승수가 작다는 것은 회수기간이 짧은 거죠. 그래서 승수와 회수기간은 숫자 같고 그 역수는 종합환원율이다. 자종지에서 나오는 종합환원율입니다. 그래서 이 3번에 해당되는 내용이 순소득 승수와 회수기간이 같다는 말을 가지고 32회 때 시험에 나왔고 33회 때는 순소득 승수를 계산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고 이런 점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이니까 이거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지문입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률은 아까 이야기했던 영부다. 유효를 가지고 얼마나 영부. 그러니까 부동산 벌어서 경비하고 빚을 얼마나 갚을 수 있느냐. 이거 따지는 것을 채무불이행률이고 이걸 손익분기점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해서 가장 어려워하지만은 한번 도전하셔서 한 문제가 꼭 나오기 때문에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